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 7시 25분 됐습니다. 됐고,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양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죠. 저 일단 먼저,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오늘 뭐 0.5 가까이 빠졌죠. 거래량 또한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거래량이 늘고 하락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외인 같은 경우가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한 거예요. 기관이 좀 사주긴 했지만 이제 외인이 좀 강하게 매도를 했고, 외인이 또 코스닥도 좀 팔았어요. 오늘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죠. 여기서 외인 역시 한 480억 정도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480억.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코스피로 치면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물량을 코스닥으로 환산했을 때도 한 3,500억 정도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어떤 딱 계획 하에서 매도를 한 것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매도가 좀 강했는데 이 매도가 단순한 매도인지 진짜 매도인지,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조정일까 혹은 진짜 하락으로 가는 시작인가, 이거를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일까 하락일까. 근데 오늘 하루에 이 매도로는 알 수는 없겠죠, 현재. 그죠?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강한 매도로 일단은 덩달아서 추격 매도하진 않았어요. 추격 매도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격 매도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주식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이 주식이란 거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해답이 아니라,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가 일단 정답으로 해야지 되는 게 일단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누군가한테 주식을 이야기할 때 주식으로 소설을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속으로 이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을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의 주가의 변화를 어떤 이유를 자꾸 찾다 보면 결국엔 소설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또 맞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소설을 또 우기려고 또 계속 우기거나 뭐 이런 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소설을 쓰지 말고 최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좀 시황이라고 할까요? 보면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죠? 이 트럼프의 힘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뭐 웃긴 뉴스도 나왔지만, 뭐 어떤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사명 권한이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좀 웃긴 이야기도 자기가 혼자 말을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트럼프의 힘이 빠졌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 관련한 쪽, 이쪽이 조금 이제 오르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물가 상승.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이건 항상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 연준이 계획했던 금리 인상 속도나 그죠? 자산 축소하기로 했었잖아요. 자산 축소하는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어요. 약세. 그러니까 그 환율이란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라는 거가 이유가 어떤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강세여서 달러가 약세였던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강도가 비슷해요. 달러가 약세인 만큼 그 상대적인 나라들의 그 환율의 강세 그 강도가 거의 일정해요. 그 말은 그 상대국들의 환율이 강해서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달러가 약세였던 거예요. 약세.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달러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그죠? 반대 신흥국 쪽의 자산을 매수하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환율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환차익이 나오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어떤 이런 환차익 이런 그 환율의 어떤 구조 자체는 한국 입장에서 특히 한국 수급 차원에서는 호재예요, 호재. 하지만 환차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증시의 하락이 어떤 환차익이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공매도가 일반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낯선 거거든요. 근데 국내를 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뭐 국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리려면 일단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폈습니다. 코스피 차트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폈고요. 지금 보면 꾸준히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근데 그 시장에 한 2,000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이상하게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쏠림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쏠림 현상. 그 말은 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이 주체의 이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에 기여하는 업종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업종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에요. 금융, 은행, IT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한국의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쪽에 특히 대형주들 이쪽에서의 이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대차 잔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량, 그러니까 대차 잔고라는 어떤 과정을, 대차라는 과정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대차 잔고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쪽에, 상승할 거다라는 쪽으로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 주가가 하락하는 쪽의 공매도 투자자들의 그 규모 자체가 최근에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꼬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큰 상승을 보이고 시장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공매도에서의 어떻게 수익률은 또 양호해요. 수익률이 양호해요. 이 말은 너무 좀 특이하죠? 이 말이 뭐냐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까 대형주 관련해서 금융, 뭐 은행, 뭐 IT 뭐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있죠. 이쪽에서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만. 그러니까 일부 업종,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역으로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차 잔고로 규모를 보면 제가 표를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써드리면 지금 현재 68조 정도가 대차 잔고, 대차 그 공매도 칠 수 있는 그 양이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는 한 2조 정도 됐어요. 대차 잔고가.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한 3조 이상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상승 쪽으로 베팅한다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죠? 코덱스 뭐 200, 인버스 같은 경우를 보유한 분들은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인버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말이 끊어졌는데 사실은 대차 잔고라는 게 대차 잔고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일단 대차 거래를 해야 돼요. 대차 거래. 그리고 또한 공매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당한 확신. 상당한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상당한 확신과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공매도를 이제 진행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대형주가 아닌 이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가 아닌 일부 종목에서 공매도가 일어난다. 근데 이 공매도에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 요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상승 쪽으로 일단은 이 대세 상승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수 부분도 긍정적인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추경,
추경 예상이 이제 집행되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물가 그 성장률을 또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전문가들은 한 코스피가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한 2650 정도 언저리는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일부 어떤 뉴스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 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을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이 안 갈 거였으면 벌써 꺾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위로 보는 지금 추세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대 수익은 높지 않아요. 보통 한 5에서 한 10% 정도면 이익 실현을 합니다. 다. 적어도 한 20% 정도 되기 전에 끝나. 20%는 안 가요. 보통 5, 많으면 15% 정도에서 공매도의 수익, 청산을 해요. 수익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짧게 짧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사실은 공매도라는 게 국내 투자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쪽에 공매도가 좀 들어가 있냐면, 어, 공매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 코스피의 고점이라는 어떤 경계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적 지금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 맞아서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종목들이죠. 과도하게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들을 말하는 거예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의 공매도가 좀 많았던 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었죠. 한 2, 3일 전쯤에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공매도 강한 공매도가 한번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이거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강한 공매도 보이시죠? 이날 시작된 거예요. 공매도가 이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아마 한 12% 이상 하락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 공매도가 나온 첫날 그냥 매도를 이제 했거든요. 장 끝에.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라는 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LCD 쪽에서의 어떤 패널 가격 하락이라는 어떤 보고가 나오니까 바로 공매를 쳐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매도가 셌던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때가 한 8% 정도가 하락했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만에 가장 큰 하락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 공매도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전체 그 거래량 대비 한 10% 정도가 공매도 양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매가 셌구나. 뭐 이런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LCD. LC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죠. 액정 표시 장치. 그죠? 이것들의 이제 하락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뭐 공매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공매가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러한 패널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더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패널 가격이 하락하니까 진짜 공매도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는 주가에서는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뭐가 선이고 앞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선반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먼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때부터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에 최근에 이런 공매도가 좀 많았고, 특히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로 좀 속썩였던 것들 몇 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SK증권도 그랬어요. SK증권도
때 공매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그랬죠. LG전자도 그쵸, 거의 비슷한 시기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죠. LG전자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LG전자는 뭐 사실 빠질만 합니다. 사실 빠질만 하고, 사실은 이전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빠지겠다라고 일단 예측은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의 어떤 근거가 있긴 했지만, 일단 그 얘네들은 판매량 증가가 없어요. 마케팅 비용은 늘었지만 판매량 증가가 없고, MC 사업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손익이 악화됐기 때문에 얘네는 주가가 빠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공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고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쪽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 뭐 후성 이런 쪽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다가 그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보유한 거는 비아트론 하나가 있어요. 비아트론 하나가 있는데, 테라세미콘이랑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여기 이 구간에서 어딘가요? 이 구간까지 한 번에 수익이 나고 다시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났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좀 발생한 부분인데, 이 손실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오늘 공매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 번의 공매도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정말 빠져서 계속 빠질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해놨던 손실 좀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만약에 커지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반등할지언정 매도를 하고 좀 호흡을 가다듬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익도 오늘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5%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도 그렇고, SNU, 그렇죠? 테라세미콘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테라세미콘 같은 건 좀 특이한 게, 빠지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기해서 오늘은 좀 신기한 좀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현재의 지수의 방향성은 상승이 맞다라는 거예요. 상승이 맞고, 이 상승을 이끄는 대형주의 애들은 강하기 때문에 내비두고 있는 거였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기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것들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중소형주 관련한 2차 전지, 그리고 뭐 LCD 관련한,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플렉서블 관련한 이런 쪽에서의 하락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7종목을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CMG 제약을 신규 매수하고, 여기 보면 요 위에 거는 오늘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서 강했던 거, 오늘 추가 매수했던 거, 신규 매수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크게 수익을 나고 스톱 완성됐던 거를 매도 처리하고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간 날짜가
이틀 전. 저, 이틀 전에 들어갔고, 지금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여기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꽤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이 7%가 올랐던 거예요. 오늘만 7%.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진성 TC. 그리고 포스코캠텍도 오늘 꽤 많이 올라갔죠. 포스코캠텍 역시 오늘 5.8% 정도 올라간 건데요.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 비중 축소를 했어요. 포스코캠텍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오늘 이게 수급이 변화하는 게 조금씩 감지되는 느낌이 나서 일단은 비중을 축소했어요. 오늘 비중을 좀 축소했습니다. 비중을 축소했고, 고려아연도 사실 힘들게 좀 힘든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뭐 10일, 20일 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 50일 정도 이평선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뭐냐면, 그냥 갈 길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만 보면 돼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갈 길 가고 있구나 정도. 그리고 환인제약은 꽤 추가 매수를 많이 했죠. 그죠? 추가 매수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네요. 한 번에 이때 그 완료 이후에 변곡점 때 한번 말씀드렸고 1차 매수, 2차 매수 했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세, 그러니까 아까 시세가 쏠릴 정도로 어떤 시장이 좀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환인제약이 어떤 시장의 어떤 대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종목치고는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신고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저희의 목표가는 달성하거든요. 저희의 목표가는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달성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제 물량을 좀 덜 든지 뭐 추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J콘텐트리 보면 신규 매수한 시점이 요 날이잖아요. 그죠? 7월 19일 정도 매수하고 나서 이것도 갑자기 한번 급등하고 빠지고 다시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J콘텐트리는 좀 기분 좋은 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사버렸어요. 사버렸고 그 물량이 개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풀렸다라고 보여져요. 수급이 풀렸고 당분간은 뭐 지그재그든 뭐든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보면 바닥권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권. 여기를 뚫고 갈 거다라는 어떤 이제는 조금 희망이 좀 보이고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면 저희의 목표 가격이 한 4,800원이잖아요. 1차 목표 가격이. 2차 목표 가격이 한 6,000원 정도였고 아마 1차 목표 가격 한 20% 정도의 수익은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하십시오라는 어떤 이야기가 없으면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추가 매수했던 거는 우리손 FNG예요. 제가 말이 자꾸 좀 버벅대고 꼬이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이게 피로가 몰려 있을 때 정신이 없어요. 방송하면서 제일 힘들 때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좀 말이 많이 꼬입니다. 일단 오늘 이 50일 이평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50일 이평선이에요. 이 50일 이평선을 오늘 깼는데 바로 회복해 버렸어요. 이 의미는 5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어떤 좀 자신감 있게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유한양행도 오늘이 쌍끌이라고 하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 오늘이 거의 신고가 근접한 쪽, 거의 마지막 매수 쪽이라고 보여지고,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꽤 많이 빠졌었죠.
풍산 한번 볼게요. 풍산이 저가로 취하면 8% 정도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8% 가까이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기서 개인들이 꽤 많이 던졌어요, 물량을. 근데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린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역시 내 갈 길 갈 거다. 뭐 이런 식이든 뭐 저런 식이든 나는 일단 우상향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산이 흔히 가장 이제 선행 지표로 좀 보여지는 게 구리 가격이에요. 제가 구리 ET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리 ETF 잘 보세요. 갑자기 이제 차트가 변합니다. 구리 ETF로. 잠시만요.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구리 ETF 비슷하죠. 다시 풍산. 그렇죠. 구리 ETF.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풍산이라는 회사가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구리 가격 ETF가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근데 풍산이 어떤 단기 악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됐다라는 그런 단순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늘이 어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겠다 싶어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오늘의 어떤 그 엊그제 이틀간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하락이 좀 컸죠. 자, 보면은 요 하락 기간 하루 이틀 3일의 하락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다 사모았어요. 이거를 외국인 다시 다 샀고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같이 들어왔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 이 하락분을 V자 반등 형식으로 이렇게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추가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목은 전에 벌써 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이야기는 좀 줄일게요. 줄이고 LG하우시스 이때 신규로 들어갔고 오늘 다시 추가 매수했던 거였죠. 오늘도 기관과 외인이 기분 좋게 좀 사줬고 이거 역시도 제가 기준처럼 활용하는 52평선을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차트를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에 대해서 한 번의 상승, 두 번의 상승, 이제 세 번의 상승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을 이 구간의 기준점이 되는 50일 이평선의 모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네가 하락했지만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는 나 갈 길 가겠다 이런 의미고 주가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오늘이 2차째였죠. 2차째고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높아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사실 바닥권인 겁니다. 바닥권. CJ도 역시 뭐 인제 바닥이에요. 바닥. CJ도 역시 한 번, 두 번 이거라고 했죠. 근데 보통 여기 때 시세가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매수를 했고 오늘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와줬고 기술적으로 보면 요때 하락분을 잠시만요. 요때 하락분을 이 이틀에서 다 물량 소화를 한 거고 3일의 하락분을 오늘 다 한 번에 물량 소화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 이때 하락분이 남았잖아요. 그죠? 요때 하락분 이 가격대를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요때 하락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연일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라세미콘 오늘 플렉서블 관련한 쪽 많이 하락하는데도 얘를 샀던 이유는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뭐 기관이 조금 판 경우고 외국인은 오히려 샀고, 그래서 이게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고, 이 정도 거래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잠시만요.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테라세미콘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욕심 나는 종목이고, 아직도 저는 이게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이걸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2016년도에 259억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번 연도에 더블이 나옵니다. 524억. 그럼 주가는 가야죠. 올라가야죠. 그죠?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냐? 아직 4천억 밖에 안 돼요. 그냥 흔히 말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PER 10배를 줘도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현재 4천억 정도인데 5천억이 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앞으로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ROE 역시 얼마나 점프하냐면 2016년도에 ROE가, 제가 좋아하는 ROE가 21%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29%까지 올라가요. ROE가 29% 정도라는 거는 이 회사에 돈을 넣으면 복리로 29% 복리가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수익인 거고, 이렇게 ROE가 껑충 뛰려면 순이익의 증가율이 순이익의 증가가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가 아니라 순이익이 이렇게 가야지만 ROE가 이렇게 껑충 뛰거든요. 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한참 갈 종목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의 이 주가의 추세는 이번 연도가 끝인 거예요. 다음 연도까지는 가지 못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번, 두 번째고 마지막 한 번 정도가 남았으려나 정도로 보는 거고, 혹시 이게 만약에 짧아져서 이게 끝이라면, 한 번, 두 번이라면 이제 이때 매수해서 완료하고, 또 이때 매수한 분들은 이 언저리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극복돼서 나가면 한 번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전에 목표치 계산하는 것들을 다음에 한번 목표치를 계산하는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테라세미콘은 일단 오늘 추가 매수를 했고, 일단 한번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CMG제약을 신규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CMG제약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써드렸어요. 트레이딩. 왜냐면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아직은 실적이 찍혀 나오지 않았어요. 실적이 어떤 회계장부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회계장부상에는. 제가 또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동영상이 끝나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적에서의 어떤 확신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 어떤 부분이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수급에서 보면 개인의 물량이 이만큼 차 있었죠.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개인이 다 샀고, 이 횡보하는 기간에 개인들은 물량이 유지하다가 최근에 개인이 이제 더 이상 못 팔고 못 기다리고 개인이 이제 파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거, 이 개인의 물량만 보는 건 아니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대량으로 들어있고, 아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박스권이다라고 보여지면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한번 그려드리면, 한 이 정도라고 한번 볼게요.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요런 박스권 하나, 그죠? 이 밑에 박스권 하나, 뭐 이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이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갈 걸로 저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로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라는 이야기로 일단 매수를 했고, 가격이 3,000원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거에 아주 싫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너무 좋다. 그럼 일단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만 설명을 드리고 끝을 낼게요. 이 회사는 뭐 많이 다 아시는 회사라서 뭐 또 설명을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한데, 차바이오텍 있잖아요. 그쪽에 그 자회사예요, 자회사. 차바이오 쪽에 아마 지분 28%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하는 게 흔히 말해서 구강 용해 필름을 지금 이쪽에 제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의 어떤 좀 강한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 회사 일단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해야겠네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이 CMG 제약이라고 하면, CMG 제약은 차바이오텍이 한 26.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 CMG 제약이 하는 일은 현재 그룹 내에서 R&D를 좀 담당을 하고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도 생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현병, 요즘에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됐던 조현병 관련한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천식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야뇨증 치료제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눈물도 이제 루체라는 눈물도 출시했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아직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일단은 이 조현병 관련해서 이런 그 구강용의 필름을 만든 거거든요. 조현병 관련해서. 근데 이 분열 환자라고 하죠. 정신분열 환자. 이쪽의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알약을 투여하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혀에 놓으면 필름처럼 해서 이제 녹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투약도 쉽고 흡수력이 빠르다라는 이런 강점이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계량신약으로 나온 것들은 3년 정도 이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매출이 나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CMG 제약 쪽에서 이제 미국 식약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쪽에 필름형 조현병 신약을 판매 승인 신청을 이제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대부분 뭐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작년에 임상 일상 성공했고,
만약에 미국에 진출할 경우에 필름형 조현병 신약이 이제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개량 신약은 일정 기간 판매 독점권 아까 말했던 3년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근데 보통 이런 신약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약주들이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쪽에 제약 종목이 있고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주가가 오른 애들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시장 대표로 가고 있죠. 적자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실적이 나오면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좀 오르는 것들은 환인제약, 그나마 잘 오르는 실적 대비 잘 오르는 것들. 근데 요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이쪽 제약 저희가 이쪽 제약 리포트 쪽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할 때는 기간과,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지 않은 때 제약주들은 기간과 외인의 어떤 이런 수급을 보고 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어떤 정보가 있겠지 정도라고. 얘네들이 확인 대신 해줬겠지. 많은 정보와 자금을 가지고. 근데 그걸 보니 이것들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고, 차트 모양도 적당하게 나왔다. 근데 만약에 이런 박스권을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요. 추세를 뚫으면은 유지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죠? 무조건 이게 오른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은 얘네 규모가 사실은 커질 가능성이 왜 말씀드렸냐면, 얘네 원래 그 오리지널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오리지널 제품, 미국의 오리지널 이 제품은 일단 미국에서 2015년 기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기준 처방 1위였던 거였고 매출이 7조가 나왔어요. 7조. 상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CMG 제약이 좀 갔던 게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끼가 있었던, 흔히 말해서 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한 번씩 급등해줬던 이런 끼가 있던 종목들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개량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리하자면 개량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 이후에 제품 등록 허가가 맞춰지면 제품 판매가 가능해요. 만약에 그게 다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판매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이 CMG 제약의 현재 매출은 1년에 2016년도 기준하면, 그러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2015년도에 매출이 270억 나왔고 2016년도에 330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얘네 회사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억, 순이익도 마이너스 37억 났던 회사예요. 2년 전에. 근데 올해 들어서 2017년도 들어서 17억 정도로 어느 정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순이익 전환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제 2017년도인데 이게 만약에 2018년도에서의 어떤 무언가가 나오면 실적이 반영되기도 전에 주가는 먼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바닥권에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기회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끈기를 갖고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에코프로 포스컴텍 써드릴게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이거 다 이익 실현했는데요. 뭐 2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종목 총 75% 이익 실현을 했고요. 현재 25% 물량으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종목 보여드릴게요.
에코 맞죠?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18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잖아요, 현재. 18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고 오늘도 물량을 줄였고 이 정도 되면 물량 조절해야 돼요. 포스코 캠텍 이 종목 역시도 7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 거 빼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이렇게 물량을 좀 덜어내는 이유는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거래량이 나왔고 이 거래량에서 잠시만요. 이 가파른 거래량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조금 느낌이 좀 납니다. 거기에 더해 기분 나쁜 거는 개인의 수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이 종목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아마 이런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줄 겁니다. 그때 개인들은 매수를 할 거고, 근데 저희는 미리 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아마 손실 없이 아마 큰 수익으로 확정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정도 하면 오늘의 방송은 끝난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긴 시간이었고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도 공매도가 더 이어지는지 자세히 좀 확인을 하고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매도하고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매도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